습니다. 대전일보 장동식 기자입니다. 오늘 이제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셨는데요. 김병주 후보께서 말씀하신 것을 짧게 요약을 하자면 수요와 공급 두 가지 측면을 보겠다는 걸 풀이됩니다. 수요 부분에 있어서는 규제 해제, 그다음 공급 부분에서는 북부권 개발 두 가지를 요약이 되는데 후보님께서 하나 놓치신 게 있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종시 부동산이 폭등하게 된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한 가지가 거품이 있거든요. 거품. 특히 제 예를 하나 드리자면 공무원 특별 공급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실상으로는 공무원들이 와서 정주를 하지 않아요. 50%는 공무원 특별 공급이라면 나머지는 일반에 돌아가는데 경제학자이시면서 그쪽에 논리가 깊으신데 그 부분은 좀 놓치실 것 같아서 공무원 특별 공급제도 선발 의향이 없는지를 여쭤보고요. 추가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오늘 아침에도 특위에서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각 후보에서 세종시 완성을 위한 10대 공약이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작년에 10월경으로 기억이 납니다. 지금 현 미래통합당 대표이신 그분께서 국회 세종의사당 발언을 처음으로 하셨어요. 조치원에서. 자, 질문의 요점은 이렇습니다. 지금 어차피 행정수도 완성을 공약으로 가지고 계신데 국회의원, 특히 중앙당에서 힘이 없으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사안이거든요. 세종국회의사당은 10억 반영하는데도 발목 잡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권자도 그걸 볼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속된 말로 단판 그 대표님과 중앙당 주고받으신 대화가 있으신지 보관이 있으신지 질문했습니다. 10억에 대해서 황 대표가 직접 그렇게 얼마나 그 제동을 걸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만일 그랬다면 그것은 아마 전체적인 우리 저 당의 의사나 이런 거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좀 하셔지지 않았을까 싶고요. 충청권 의원들이나 저나 이런 사람들하고 거의 논의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황 대표가 직접 거기에 대해서 제동을 걸었는지 아마 앞으로 걸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틀림없이. 왜냐하면 전체적인 그 방향이 지금 당에서 무슨 이유에서 여기에 대해서 그 이의를 제기했는지 정확하게 제가 다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세종시가 그 초기에 예상됐던 것처럼 완성된다는 데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크게 제동될 사람은 앞으로 미래통합당 내에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만일에 있다면 제가 충분히 설득해 나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또 판단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아마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들에 대해서 이제 특혜성 분양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것이 있는 것은 공무원 나름대로의 인센티브를 줘서 오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주택 문제를 넘어서 사실은 공무원들이 여기 와서 상주를 하게 하려면 여러 가지 교육 문제나 그 다음에 문화적인 다양성을 확보해 주는 문제나 이런 문제와 같이 풀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무조건하고 공무원들에 가는 인센티브를 줄이기보다 어떤 오히려 그 문화적 다양성이나 교육의 질의 확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스스로들 여기서 상주하도록 그렇게 유도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만일에 거기서 투기성 수요가 있다면은 그 투기성 수요 잡는 것은 따로 얼마든지 공직사회에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10대 공약, 5대 공약이 발표하는데 빠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공약집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중앙당 공약 맞습니다. 중앙당 공약에서요. 중앙당 공약에서는 빠질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세종시 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틀림없이 그 중요한 하나의 약속으로 들어갈 겁니다. 예, 미래정부 장갑 기자인데요.
후보님이 아까 종천동, 아름동, 보은동 쪽이 1,200만 원 정도의 분양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분양가가 아니라 지금 시세. 네, 시세요. 예. 그러면 조치원 원도심의 그 아파트 가격은 얼마 정도 되고 있는지 아시고, 그다음에 북부 쪽으로 해가지고 아파트 같은 걸 개발하자고 하시는데 그쪽에 지금 거기가 투기가 묶여 있는 게 아니라 분양성이 없어서 아파트를 안 짓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조치원 쪽을 돌아보니까 조치원 분들이 대체로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 좋은 아파트를 더 많이 지으면 상주 인구가 늘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반대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우선 조치원과 같은 경우에는 우선 유동인구가 우선 늘어날 필요가 있다. 말하자면 여기에 관광 오는 사람이든 일을 하러 오는 사람이든 유동인구가 늘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유동인구가 늘어나면서 그 다음에 상주인구가 늘고, 상주인구가 늘면서 그 다음에 아파트 수요가 생기는 거지, 아파트를 무조건 좋은 걸 짓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 북부권에 있어서의 그 문제는 주거 문제보다도 지금 무슨 문제가 더 우선인가 하면 내일 모레 언제 내일이 될지 모레 될지 순서대로 제가 발표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교통수단의 그 체계적인 보다 체계적인 완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북부 쪽에 지금 이야기한 제가 언뜻 운은 뗐습니다만 퓨처밸리, 말하자면 스타트업 밸리라든가 새로운 어떤 문화가 정착해서 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돼야지만 그것이 되지 무조건 집을 짓는다고 해서 분양이 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시민민주연합의 최종인 기자입니다. 지금 후보자님께서는 트리플 규제 그 해제를 주장하시고 계시고 있는데, 현재 그 세종시의 주택 가격이나 부동산 가격이 적정한지 아니면 비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그동안에 우리 그 여당을 비롯한 그 4개의 야당이 합쳐가지고 4+1이라고 어떤 이상한 걸 만들어가지고 선거법을 비롯해서 이제 그 몇 가지를 갖다가 그 법률을 통과시켰는데, 지금 우리 이포와 김 후보님께서는 만약에 이 4+1로 인해 가지고서 우리 그 세종시 국회의사당을 갖다가 건립한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면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소위 민주당을 비롯해서 여러 정당들이 합쳐서 세종시 의사당을 짓기로 결의했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예, 지금 와서 이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당연히 찬성을 해야죠. 당연히 찬성을 해야 되고, 아시다시피 저는 어쨌든 신행정 수도 건설을 추진했던 사람입니다. 그 신행정 수도 건설에는 그야말로 행정 수도로서의 모든 것이 들어가는 것을 생각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당연히 찬성입니다.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질문했던 지금 세종시의 부동산 가격이라든지 주택 가격들이 적정한지 아니면 비싼지 그렇지 않은지 거기에 대해서 좀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 가격의 적정이라고 적정선을 이야기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 어떤 것이 과연 적정 가격이냐 하는 것은 시장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다만 그것이 지금 우리가 지금 아마 정부 전체가 일종의 투기 과열 지역으로 지정하는 것만큼 뭔가 하면 정부 입장은 여기에 대해서 주택 가격이 좀 올라가거나 올라갈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니까 이렇게 그 규제를 가는 것 같고요. 저 역시도 말하자면 공급을 더 늘려서 그 투기 수요를 줄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거품이 어느 정도 끼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공급을 통해서 낮추라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보다 오히려 조금 낮은 것이 그 거품이 지금 끼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거품만큼은 걷어내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규제를 통해서 잡으면 안 되고 이것을 공급을 늘려서 잡아야 되지, 규제를 통해서 재산권 자체에 제약을 가하는 것은 무리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공급을 어디 지역에다 드릴 계획이신지 거기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상당한 논의가 필요할 겁니다. 제가 함부로 그 지역을 지정해서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립니다. 재산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헌법에 보장된 권리입니다. 그리고 그 재산권의 행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재산권의 규제를 과할 때는 아주 그야말로 상황이 급박하거나 다른 수단이 없을 때 가야 됩니다. 다른 수단이 있으면 그 수단을 우선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대해서 우리가 규제를 할 때도 그 규제를 함에 있어서 규제가 가져올 효과나 그 재산권의 제약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고민을 합니다. 저도 정부에서 이 법안도 만들어보고 그 다음에 정책을 해본 사람 입장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 세종시에 대해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어떤 특성에 대한 별 고민을 하지 않고 투기가 약간의 말하자면 그 이 청약 경쟁률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서 부동산 가격이 물가보다 더 빨리 오른다 싶으니까 그냥 바로 거기다 대고 바로 규제부터 해버린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공급 대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또 거기에 대한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얼마든지 좀 구두 개입을 통해서 낮출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생각지 않고 일률적인 기준으로 그대로 수도권하고 똑같이 갖다 붙여버린 것 같아요. 이런 것은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정부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아주 강하게 비판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면 저는 얼마든지 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인데요. 어쨌든 그 고운동, 아름동, 종춘동 주민들의 그동안의 줄기찬 규제 해제 요구 그리고 다른 동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이제 소외가 되고 있다라는 발전, 소외론에서 이제 나왔던 얘기들인데 이런 이제 주장은 이제 주민들이 작년부터 계속해서 던졌던 내용들이라서 규제를 하자라는 것은 할 수 있지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정부에서 갖고 있는 트리플 규제의 정량적 기준을 보면 아까도 이제 후보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뭐 가격 상승률, 평균 상승률 뭐 이런 걸로 해서 일괄적인 어떤 그 단일한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유연성이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구체적으로 이 정량적 기준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는 대안을 제시해 줘야지만 주민들도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좀 빠져 있다라고 하는 거 질문 하나랑요. 그리고 작년에 이런 부동산 규제 강화 흐름에서 부산시랑 경기 남양주시는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조정대상 지역은 박근혜 전 정부 2016년 11월에 처음 등장했던 규제였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만약에 세종시에 고운동, 아름동, 종춘동만을 푼다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서울시랑 같이 동일한 잣대로 묶여있는 이 상황 그리고 수도권 전반이 부동산 정책에 묶여있는 이 상황에서 세종시의 고운동, 아름동, 종춘동만 풀 수 있을 것인가 현실 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나오거든요.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서울 시내만 하더라도 서울시에 구별로 지금 풀었다가 닫았다가 하지 않습니까? 세종특별자치시는 구로 돼 있지는 않습니다만 얼마든지 그 일정 지역에 대한 핀셋 규제가 저는 그 풀고 닫고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결국 우리가 이것을 하려면 조정 대상 지역을 규정하고 있는 주택법이나 또 투기과열지구를 규정하고 있는 주택법, 또 투기지역을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개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개정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가 하면은 세종특별자치시의 그 특성을 살린 부분이 들어가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공급 여력이 새로운 도시로서 성장하고 있는 지역이라든가 또 그 다음에 공급 여력이 우선 공급 여력이 충분하다고 인정이 될 때
여기서 예외로 하는 조항이 들어가거나 또 아니면은 그 법 개정이 불가능하다고 할 때 법 개정이 아주 어려워지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의 그런 기준 자체를 좀 다르게 적용하는 방법 이걸 해야 돼요. 궁극적으로 제일 좋은 방법은 이것은 성장하는 도시, 특히 세종특별자치시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국가가 의지를 가지고 이 지역 일대를 가지고 정말 그 미래를 위한 도시로 우리가 열고자 하는 성장하는 도시인데 그 성장하는 도시를 일반적인 그것도 토지 공급이 제한된 서울 지역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해가지고 먹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외가 적용될 수 있도록 주택법이나 소득세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방금 전에 우리 이택 기자님 추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핀셋 규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현행 법규상 관례상으로 자치 구별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세종시 같은 경우는 대전 예를 들면 서구, 유성구가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좀 잘 아시는지 모르지만 세종시는 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는데 자, 가령 국회의원이 되신다 가정하에서 세종시 특별법이 있어요. 그럼 특별법 외에 특례 적용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국회의원이시다면 사실상 이게 행정구 개편이라든가 북구, 남구 또는 한시적 특례법을 적용하는 게 먼저입니다. 즉 의혹은 좀 굉장히 앞서시는데 평가는 유권자들이 할 것이고 일단은 그런 공약을 하나 거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행정구역에 관한 말씀인데 지금 현행법은 지금 우리가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에 이제 구를 설치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세종특별자치시는 그야말로 특별자치시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자치시는 사실 우리가 이 도시를 디자인할 때는 특별자치시는 그야말로 특별한 자치권을 누릴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특별자치시입니다. 그런데 이름에 상응하는 지금 자치권을 제대로 부여받지 못하고 그 다음에 어떤 특례들을 갖다 거의 굉장히 좁은 영역의 특례 정도만 지금 인정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를 두든 뭐를 두든 하는 것은 뭐 구를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고 또 구를 두는 게 아니라 뭐 북쪽에 예를 들어서 출장소를 둘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제 결정할 일이지만 그러나 일반 지금 현재의 그 지방자치법상이나 그 규정되어 있는 그 틀을 벗어나서 세종시에서 특례를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원래 세종특별자치시를 만들 때의 기본적인 구상이었다. 그 이야기를 제가 드립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특례법 적용을 할 생각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네, 뉴스피의 홍근진인데요. 아까 이제 그 공무원 특별 공급에 대해서 그 투기성 수요를 잡는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내놓은 게 공무원들한테 두채 있는 거 한 개 팔아라. 그랬더니 지금 세종시 거를 팔고 있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또 고위공직자들 재산 공개 내용을 보면 뭐 그 공직자뿐만 아니라 그 각종 기관 단체 고위직에 있는 분들이 거의 뭐 세종시의 집 한 채씩은 다 가지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후보님께서 이 부분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혹시 구체적인 방법이 지금 정부에서 두 채 중에 한 채를 팔아라 이거 말고 다른 게 있으시면 좀 소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어저께 이제 상가 대책을 상가가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던져놓으시고 오늘 아파트 투기 지역 이거에 대해 부동산 투기 지역 해제에 대해서 발표를 하셨는데 어제는 오히려 김중로 후보께서 이제 이 부분을 또 얘기를 하셨는데 그 상가 대책에 대해서는 혹시 가지고 계신 보관이 있으신지요? 제가 이제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드리면서요, 제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참 답답한 문제고 갑갑한 문제다. 왜냐하면 이 상가가 애초에 보니까 이 세대수나 인구수에 비해서 상가가 이제 좀 많이 분양된 것 같아요. 과다 공급이 됐는데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어떤 자본 논리가 들어갔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되어 있는데 상당히 좀 과다 공급이 된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서 지금 현재의 우리 경제에 큰 하나의 변화의 조짐이 보입니다. 그 변화의 조짐이 바로 뭔가 하면 저소비 사회로의 진입입니다. 당분간 이 저소비 사회로의 그 현상이 강하게 나타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우리 경제 전체의 흐름과 관련해 가지고 세종시의 상가에는 상당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잉 공급이 됐고 과다 공급이 된 거죠.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저렇게 그럼 유령 상가처럼 저렇게 빈 상가들을 놔둘 것이냐? 아니면 다른 어떤 용도로 그 용도를 전환해서 이용하게 할 것인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이 자리에서 답을 내놓기가 힘이 듭니다. 저 상가들을 그것도 분양 가격에 맞는 그 용도에 맞게 저 상가를 어떤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고민이 되는데 제가 지금 답을 내놓을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모두가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러나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이 저소비 상태가 상당히 오래 지속될 수가 있다. 라는 그 저소비 사회의 진입 문제와 관련해서 고민을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주민들 한 분이 거기다가 스타트업 기업 같은 그런 기업을 유치하면 어떨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좋은 아이디어 같지만 또 한계가 있다. 왜 한계가 있는가 하면 여기 스타트업 기업이 왜 여기 들어오겠습니까? 스타트업은 또 스타트업 밸리라든가 벤처라든가 인큐베이팅 하는 그런 데가 많이 있는데 그런 데를 우선 가지 지금 여기에 어떻게 이렇게 비싸게 분양하는 상가에 들어오겠느냐 제가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갑갑한 상황인데 다른 용도나 저소비 사회에 대비한 다른 대책을 우리가 같이 힘 모아서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 문제는 아까 제가 이야기를 드렸죠. 그러니까 정부가 어떤 훈령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윤리 규정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실소유자가 아니면은 분양을 받지 못하게끔 할 수도 있고 정부 나름대로의 내부 규율에 의해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거기에는 폭넓은 수단들이 존재할 겁니다. 이번처럼 강압적으로 거의 두 채 중에 한 채를 팔아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니면은 좀 주택 소유 현황을 갖다가 공개하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OTN 뉴스 임원성 기자입니다. 저는 기타 사항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북부 지역에는 옛날서부터 다양한 기업체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질서가 없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물론 북부에는 전이산업단지, 전동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기존적으로 있는 이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를 산업단지 쪽으로 수용을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후보님이 앞으로 국회의원이 당선되신다면 그쪽으로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 견해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도 이제 돌아보면서 상당히 여기저기 어떨 때는 보면 좀 질서가 안 잡힌 상태로 들어서 있는 것을 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의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 단지가 지금 산업단지가 제대로 작동이 되고 그 산업단지가 가지는 소위 말하는 흡입 요인들이 강해서 이렇게 옮겨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며칠 뒤에 또 다른 여러 가지 교통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그 방안을 내놓을 생각입니다.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께서는 지난 금요일날 호수공원 노면공원을 방문하신 자리에서 본인이 이제 가장 또 일치하는 어떤 철학적 가치가 지방 분권이라고 말씀하셨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그 부분이 상당히 퇴색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좀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도 사실 여기 세종시 지역 사회에서도 계속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그런 부분을 놓치고 있다는 지적은 계속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 점과 연결지어서 작년 12월에 이제 수도권 인구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50%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GTX 건설이라든가 오히려 더 수도권 집중을 강화시키는 정책들이 역으로 또 가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좀 있는데요. 후보님도 참 어려운 숙제이실 텐데 세종시 국회의원으로서 됐을 때
속수무책으로 어떤 수도권 블랙홀을 지켜보고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좀 생각이 들고, 세종시의 애초에 그 건설 취지에 맞는 수도권 인구 분산이나 과밀 해소, 이 부분은 어떻게 접근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을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싸워왔습니다만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 수도권이 가진 그 흡입 요인이 워낙에 강해서 계속해서 오히려 교통도 교통편을 갖다가 수도권과 연결만 시켜놓으면은 오히려 그 교통편을 통해 가지고 지역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역과 지방의 인구로 오히려 서울로 흡수해버리는 이런 현상이 더 강화되거든요.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만 대구 경북 지역에 그 KTX가 저렇게 편하게 왔다 갔다 하니까 대구 경북의 종합병원들마다 기능이 뚝뚝 떨어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수술을 하는 사람들이 다 서울로 가버리니까 대구의 병원이 안 되는, 그만큼 서울이 가지는 흡인력이 굉장히 강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한 가지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그 답이 있으면 뭐라고 제가 지금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이 세종특별시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다면요, 세종특별시는 제가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시라는 게 특별자치라는 의미를 부여한 데는 그만한 의미가 이제 그 뜻이 있는 것이, 그게 뭔가 하면은 이런 부분에서 서울에서는 할 수 없는 것을 이런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교육이든 문화든 그 다음에 연구든 이런 것을 하게 해주면 그것을 찾아서 그 규제가 자유로운 지역을 찾아서 자본과 노동이 같이 이동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을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중요한 기능을, 국가가 이전할 수 있는 중요한 기능들을 지방으로 인정하면서 단순히 이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소위 산관학 클러스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조치들, 굳이 이야기하자면 지금 혁신도시라든가 공공기관 이전이라든가 이런 것이 해당되겠습니다만 이런 방안들이 있는데, 아마 정부도 지금은 그것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이라든가 이런 것은 생각하고 있는데 얼마나 강하게 추진할지는 우리가 더 두고 봐야 될 일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추가 질문, 상가 관련해서요. 또 후보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수요와 공급 말씀하셨거든요. 세종시가 세워지기까지 과정은 아실 테니까 필수하겠습니다. 그럼 공급을 잘못한 책임이, 일차적인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고 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행복도시건설청, 그 다음에 그 땅을 매입해서 민간에 파는 LH공사, 그리고 공급 방식, 그 세 가지가 잘못이거든요. 그럼 제가 방안이랄까 한번 말씀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공매제도도 있고, 지금 세종시청이 유관기관 비롯해서 어린이집 약자 시절 굉장히 부족한 편입니다. 그 막대한 돈을 들여서 어린이집도 또 지었고요. 자, 이유 막론하고 국가에서 벌인 사업을 국가가 책임지지 못하고 특위지역 해제 좋습니다. 요는 이렇습니다. 행복청이나 국가에서 LH 공사를 통해서 팔았던 땅을 다시 걷어들여서 공공기관이나 유관기관에 사회적 약자를 위한 그런 시설을 싸게 임대해주면 되거든요. 그런 방안 한번 검토하실 의향이 없습니까?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굳이 말씀드리자면요, 저도 이제 어제도 똑같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어린이집이라든가 또 뭐 여러 가지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자면 그것이 그렇게 아주 지금 현재 상가 문제를 다 해결할 정도의 그 수요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는 그렇게 이제 공공적 이용 이런 부분도 생각해야 될 거고, 오히려 이제 그거보다 더 큰 것은 결국은 민간 부분이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없나, 이 부분에 대해서 주된 관심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공공 부분이 필요한 부분은 이제 공공 부분이 협조해서 했지만 아마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그 마지막 질문 받고 제수입니다. 예, 중돌고 유명한 기자인데요. 김영준 후보님은 이제 중국어 선택위원장을 함께 맡고 계시는데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여기 덧붙여서
이 중부권 공동공약의 지방 공무원 아니면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의지는 어느 정도까지 담으실지 궁금합니다. 이제 위원장인 제가 이 세종시에서 출마하고 있으니까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공약은 저는 것이 아주 강하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도 우리가 이제 정부 후보들이 사실은 제가 위원장을 맡기는 했는데 후보들을 한 자리에 다 모아서 어떻게 해볼 지금 상황이 아니에요. 선거가 너무 임박해가지고. 그래서 주로 사무국을 통해가지고 지금 여론을 수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나중에 우리가 다 정리가 되면 이야기 드리는데 행정수도 부분은 반드시 중요한 공약으로 들어간다 말씀드립니다. 예, 지금까지 1호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그냥